나이듦의 멋, 지적으로 늙어가기.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추하게 늙음을 누구나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나이 앞에서는 부도, 권세도, 학문의 깊이도, 뛰어난 재능도, 멋진 몸매도, 탁월한 능력도 다 소용없다. 그러니 추하게 늙는다면 스스로에게 미안한 일이다. 그런데 멋지게 늙어간다고 생각해보라. 비록 탄력을 잃은 몸이지만 가꾸면 얼마든지 나이에 맞는 멋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적으로 늙어가는 것처럼 멋진 일은 없다. 백발의 노신사가 공원 벤치에 앉아 시집을 읽는다고 생각해보라. 생각만으로도 멋진 일이 아닌가? 지적으로 나이 들기 위해서는 공부를 습관화해야 한다. 여기서 공부란 학습적인 것이 아니라 풍부한 독서를 통한 다양한 지식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억력이 녹슬지 않게 하고 치매를 예방함은 물론 새로운 것을 통해 젊게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젊게 살아갈 수 있다. 이에 대해 로이스 베이는 이렇게 말했다. 날마다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배워라. 그러면 결코 늙지 않을 것이다. 또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앤서니 로빈스는 이렇게 말했다. 배움을 멈추지 마라. 지속적이고 끝없는 발전을 위해 날마다 배움에 힘쓰라. 앤서니 로빈스의 말처럼 배움은 참 중요하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처럼 신나는 일은 없다. 배움은 평생을 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배움은 더욱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인간은 배움으로써 인간의 가치를 드높인다. 배움의 기쁨은 실로 크다. 모르는 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마치 신비로운 보석을 캐는 것과 같다. 그래서 배움의 기쁨을 잘 아는 이들은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하는 법이 없다. 배움이 중요한 것은 배움을 통해 일상에서 활용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배우는 즐거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또한 가치 있는 일이다. 배움에는 일정한 기간이 없고 나이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는다. 배움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다. 다만 배움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것은 오직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다. 자기계발 전문가 미국의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렇게 말했다. 평생 배우기에 힘써야 한다. 당신의 정신과 당신의 머리에 집어넣는 것, 그것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다. 그렇다. 평생 배우기에 힘써야 한다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말처럼 현명한 사람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법이다. 그럼 노년층을 위한 공부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방법을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다양한 책을 읽으면 다양한 지식을 기를 수 있다. 인문, 문학, 경제, 예술, 철학 등 다양한 독서를 즐겨라. 2. 평생교육원, 도서관,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 사회기관 곳곳마다 무료로 하는 강좌들이 즐비하다. 이곳을 이용하면 비용 없이도 배움을 즐길 수 있다. 3. 독서 모임에 참여하여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은 공부법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얻는 게 많다. 4. 신문을 읽고 스크랩을 하는 것도 좋은 공부법이다. 신문에는 문학, 정치, 경제, 사회, 체육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많다. 5.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공부법이다. 인터넷엔 수많은 정보로 가득 차 있다. 인터넷을 잘 활용하면 모르는 것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책처럼 좋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도 없다. 앞서가는 노년층이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남이야 무엇을 하든 자신만 열심히 하면 된다. 자신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존중하고 지적으로 늙어가는 최선의 방법이다.
노년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면 배움을 즐기는 당신이 되어라. 공부하는 내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오직 각자가 선택해야 할 몫이다. 지적으로 늙어가는 현명한 당신이 되어라. 낡은 마인드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기. 나이를 먹게 되면 젊을 때와는 달리 몸도 마음도 생각도 변한다. 몸과 마음은 늙어가고 생각은 구태의연해진다.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젊었을 땐 그렇게 생각도 반듯하고 말도 참기름을 바른 것처럼 번지르르 자라더니 나이 들어 완전히 멋대로구먼. 저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야. 언젠가 친구가 자신이 아는 사람을 만난 뒤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그렇게 변했다는 게 참 놀라웠다. 물론 사람은 언제나 변하는 동물이다. 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환경이 아닌가 싶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이 말에서 보듯 환경이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마인드와 사상, 삶의 철학까지도 바꾸어 버릴 만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생긴 말이 맹모삼천지교이질 않은가. 나이가 들수록 잘 늙어야 한다. 자칫하면 추하고 주책맞은 사람처럼 될 수 있다. 적어도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늘 보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마음은 더더욱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낡고 헌 집도 리모델링을 하면 완전히 새 집이 된다. 이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혹여 마음이 녹슬었다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이라도 당장 낡은 마인드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면 된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라고 말했다. 마음이 반듯하게 잘 갖춰져야 매사를 철저하게 해나가게 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50대라는 나이는 자칫하면 마음도 몸도 낡게 만들 수 있는 어정쩡한 나이다. 젊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인축에도 못 낀다. 이 시기에 마음의 눈금을 젊은 쪽으로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결정된다. 자신이 밝고 젊게 살고 싶다면 마음이 늙지 않도록 하면 된다. 사람이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없다. 다만 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뿐이다. 낡은 마음은 언제든지 새롭게 고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킬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생각만으로 끝난다. 이런 자세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신의 낡은 마인드를 바꿀 수 없다.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쉐릴 샌드버그는 이렇게 말했다. 변화의 시작은 수백 번의 이상적인 생각보다 한 번의 실행이다. 수백 수천 번의 생각보다는 제대로 된 한 번의 실행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결국 실행인 것이다. 지금과 다른 것을 시도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다. 미국의 정치인인 로버트 엘린달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에 착수하는 순간 두려움은 녹아 없어진다. 이 말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두려움을 먼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실행을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성공적인 인생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자신을 가로막는 그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는다. 두려움에 매여 있는 시간에 그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그들은 두려움이 지금의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이 그들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비결이다. 그렇다면 낡고 묵은 마음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1.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새로운 내가 될 수 없다. 고정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실행해야 한다. 2.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의 변화하는 과정을 따라서 해보는 것도 새로운 나를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3. 생각이 녹슬지 않게 독서를 즐겨라. 다양하고 풍부한 독서는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4. 마음이 처지지 않도록 감성과 정서를 길러라. 감성이 사라지고 정서가 메마르면 마음이 거칠어져 방해를 받는다. 5.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라.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신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게 할 수 있다. 이 5가지 방법을 꾸준히 적용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넘쳐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